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 경제TV입니다. 자, 10월 1일은 국군의 날, 우리 휴일이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국군의 날이 휴일이 되는데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김씨 왕조, 북한 김씨 왕조에서 우리나라의 뿌리를 찾으려는 위정자들이 많죠. 그래서 국군의 날이 국군, 대한민국 국군도 정통성을 부정하는데, 그래서 휴일도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데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우리 주시장, 우리나라가 강해져야 우리 주시장도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 자, 네이버 카페 한태민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전부 제가 만든 자료들입니다. 많이 활용하시고요. 자, 우리는 휴장이었지만 일본하고 대만 정시는 열렸는데, 야, 중국 정시가 정말 냄비도 이런 냄비가 없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지금 며칠입니까? 상해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요, 9월 24일부터 5거래일 만에 상승폭이 어느 정도냐, 데일리를 보면요, 이때가 2023년 5월 초인데요, 한 1년 7개월 동안의 상승폭을 딱 5일 만에, 참, 야, 이렇게 참 역시 사회주의 시장답습니다. 아주 비상식적인 흐름인데, 어쨌거나 이번에 제가 이 관련해서는 분석을 해드렸죠. 이렇게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지금 외국인들은 상당히 이번은 다르다, 이번의 중국은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돈들이 이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슈 분석해 드렸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우리 경제만 하는 사람들은 인문적이랄까, 인문사회적 지식이 좀 부족한 게, 지금 중국 경제의 문제가 경제적 문제에서 발생했으면 경제 문제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의 문제는 제가 분석해 드리지만, 경제 문제 출발, 정치적 문제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진핑 주석의 생각 자체가, 지금의 중국의 경제적 위기는 마오쩌둥을 비롯해서 후진타오, 이런 쪽 장점인 이런 이 개혁 개방 세대 때문에 생긴 일이지, 자기는 그래서 마오쩌둥을 혁명 2세대다, 이게 가장 큰 지금 문제고, 그거에 따라서 반간첩절, 중국 인민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반간첩법, 이 범위가 귀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중국은 뭔가 사회 부정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외국인도 적용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제학교 같은 것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또 핵심인 게 국진민퇴. 이건 마오쩌둥 시대죠. 덩샤오핑 시대의 민진국퇴, 흥묘백묘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다시 국진민퇴. 민간력 기업의 역할은 다 했다. 이제 국유기업 전면에 나서야 된다 하면서, 모든 민영기업에도 당조직을 건설하라. 그래서 다 사실상 국유화 해버리면서, 이게 중국의 현대화. 이게 가장 큰 문제들입니다. 이래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간과하고 지금은 그냥 경제 정책만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경제 정책은 상당 기간 정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작용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9월 30일 날 같은 경우는 중화권 증시와 비중화권 증시가 완전히 중국 쪽으로 돈이 다 몰려들고, 그래서 이 직전만 하더라도 돈이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빠져나갔는데, 이 중국의 경기 부양세 나오부터는 한 8억 달러 정도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럽니다. 그 돈이 어디서 갔냐? 여기서 빠져나가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다행스럽게도 10월 1일 날 일본하고 대만 증시는 열렸는데, 일본은 1.9%, 전날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신임 그 자민당 총재가 조금 경쟁자보다는 덜 비둘기파적이다. 조금 매파에 가깝다. 이시바 시게루시가 좀 매파에 가깝다. 이래서 좀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일본 증시, 대만 증시가 나름 의미 있는 반등을 했어요. 자, 어쨌거나 10월 1일부터 이제 중국은 휴장이라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팔아서 중국에 가고 이런 거는 못 하겠어요. 그런 영향인지 어쨌거나 10월 1일 날 일본과 대만 증시가 올랐으니까 10월 2일 우리 증시에도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9월 30일 날은 1조나 팔았는데요. 여전히 보면 근데 최근에 대만 증시를 보면요. 9월 30일 외에는 순매수 했어요. 그걸 보면 우리 시장을 좀 더 팔아서 결국 우리 시장에 삼성전자를 팔아서 이 돈의 상당폭이 지금 중국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참 차트 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맥없이 하락을 선도하던 때가 제 37년 주식 경험에 이렇게 허약할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10월입니다만 9월에 반도체 수출이 136억 달러 사상 최대였어요. 근데 이런 얘기보다는 9월에 디램과 낸드 가격이 하락했다. 이 뉴스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비합리적인 게 DDR4 기준이에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DDR5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DRAM 중에 DDR4 비중은 1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DDR5가 중요하지 DDR4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걸 가지고 자극적 기사를 내니까 어쨌거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DDR4만 보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 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를 둘러싼 기류, 결국 삼성전자를 둘러싼 기류가 여전히 무겁다. 이렇게 보여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참 볼성사는 음봉이 9월 30일 생겼는데 9월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면 견고했다. 9월 증시가 싶은데 과연 10월에 어떻게 될지인데 우선 그 10월 2일도 마찬가지 10월 2일 날 우리 화요일 장하고 나면 또 10월 3일 개천절 우리 또 휴일 아닙니까? 그래서 징검다리 휴일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기관들이 9월 30일도 사실 기관들은 거의 매매를 안 했는데 10월 2일도 기관이 시장기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또 영향력이 집중될 건데 삼성전자에 대해 과한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 문 닫았는데 10월 2일에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대급할지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이게 제일 우리가 관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10월 1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9월의 수출 동향이 안 나오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9월 월별 수출 동향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데도 어쨌거나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루 이틀 정도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 9월은 아무래도 작년에는 10월에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9월의 수치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9월에 대한 수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아마 10월 2일 날 나오지 않겠냐. 그에 따라 종목별 부침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여전히 좀 연휴 분위기라서 어수선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삼성전자에 외국인 매매 동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관망하다가 혹시 종목별로 움직이 있으면 짧은 단타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고 그 속에서 하나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자, 캡티비전 나스닥 상장사죠. 우리나라의 기업 중소기업을 미국의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나스닥에 상장한 나스닥 중에 또 나스닥 글로벌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의 애플 이런 데는 글로벌 셀렉터 마켓입니다. 글로벌 셀렉터 마켓이고 그 다음이 글로벌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 있는 시장에 지금 상장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우리나라의 나스닥도 한 5종류 있어요. 그 외에 우리나라에 나스닥 상장 한해 여전히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우리로 치면 KOTC 정도에 그래서 캡티브 비전 레벨이 다르다 하는 건데 미국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5월 30일 날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제가 좀 자세히 해설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미국발 뉴스예요. 자, 그래서 나스닥의 상장사 우선 아셔야 될 캡티비전 INC 이게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 캡티비전 코리아 지분의 99%를 갖고 있어. 사실상 이 집인데 어쨌거나 나스닥 상장사 캡티비전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은 상반기에 22% 증가했다. 매출 총이익은 56%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이건 달러고 이건 원화입니다. 한 200억대 매출하고 순이익은 큰폭 적자인데 이 요인이 중요한데요. 순이익은 보니까 상장 첫 해에 따라서 법무법인, 회계법인 이런 일회성 비용들이 한 890만 달러 정도. 그래서 이 적자의 대부분은 일회성 비용. 역시 기업은 제일 중요한 게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액 대비 얼마나 이익 나냐, 또 영업이익이겠죠. 영업이익. 이런 게 중요하지. 순이익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다. 내년부터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 관련 비용, 이런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드는데 어쨌거나 미국 시장은 그 상장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2025년에 이게 많이 줄어들겠죠. 중요한 거는 캡티비전 코리아입니다. 여기가 실질적 회사이기 때문에 자, 캡티비전 코리아의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출이 캡티비전 INC하고 매출이 같죠. 영업이익률이 23.7%, 꽤 괜찮습니다. 순이익은 한 40억 정도 난 걸로 추정되고, 자, 올해 전망은 하반기에는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적어도 상반기 정도 규모는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뭐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 같아서 결국 그 매출이 하반기 매출이 한 상반기 정도의 내용으로 된다면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게리 게라브란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 회장 겸 CEO가 이게 게리가 미국의 사모펀드 제규어 파트너스의 회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익 증가가 수반되는 강한 매출 증가의 기부다. 이게 핵심이죠, 사실. 이익 증가 수반되는 매출 증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놓쳐지 말아야 될 게 미국발 뉴스 처음에 본 캡티비전 이렇게 소개합니다. Pioneer Manufacturer of Architectural Media Glass.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novative LED Solution Provider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제가 해석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Architectural, 이 건축에 쓰인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는 건축에 쓰이는 소재들은 뻔합니다. 그죠? 유리고 벽돌이고 창틀이고 이런 건데 이거는 미디어 글라스라는 게 아주 독특한 부분이죠. 그래서 당연히 건축용으로 쓰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건축용에 쓰이려면 각국마다 건축용으로 쓰이려면 당연히 인허가 사항입니다. 이거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이런 건축용 인허가를 확보를 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롯데 월드 빌딩에서 월드컵 중계도 가능하죠. 아주 잘 보이겠죠. 멀리서 대규모로 본다면 이거는 HD급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빌딩이 갑자기 해지고 밤이 되면 TV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0% 투명하다. 이게 중요하죠. 지금 기존의 미디어 파사드는 전부 바 형태, 여기에다가 LED를 박아놓은 아주 원시적인 형태죠. 그러니까 이런 바를 유리 건물 바깥에 부착할 수 없죠. 그럼 유리가 투명함이 훼손돼 보니까. 그러니까 건물 그 층과의 층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바를 설치를 하니까 몇 개 못하죠. 그러니까 롯데 빌딩 같은 경우도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지만 간격이 멀다 보니까 나오는 영상이 도대체 뭘 하는지 잘 모르죠. 근데 돈은 엄청 듭니다. 왜냐? 이런 바 형태의 미디어 파사드 소재나 이렇게 지글라스나 구동하는 IT 장치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바에 덕지덕지 붙이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들까요? 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왜냐? 설치하는 데 따라서 그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 바 형태의 제품은 얼마고 지글라스 제품은 뭡니까? 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없고 무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비슷하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글라스는 가장 큰 부분이 수명이 유리 수명하고 비슷합니다. 수십 년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바 제품 이런 거는 비바람에 먼지에 노출되니까 그냥 전자제품이 바깥에 나오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1, 2년, 2, 3년 되면 당연히 고장이 당연히 나겠죠. 우리 텔레비전을 밖에 내놓으면 고장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 우리 삼성동의 LED 전광판 이런 것도요. 금방금방 고장납니다. 수시로 고쳐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수명 그러니까 굉장히 내구성이나 혁신성이나 탁월한 거죠. 그렇다는 게 이 의미고요. 또 하나가 Innovative LED Solution Provider다. 왜 솔루션이란다는 이게 플랫폼이란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롯데월드 뭐 빌딩, 도쿄 빌딩, 런던 빌딩, 뉴욕의 빌딩에 다 설치를 해서 한 회사가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광고를 한다. 예를 들면 그럼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르주 할리파 두바이에 해지면 그 광고 부르주 할리파 이렇게 빌딩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바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해상도는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지만 그래도 이 랜드마크 빌딩에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동되는 3분의 8,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여기서 신차 발표를 했었죠. BTS도 여기 광고 나왔죠. 아미들이 돈을 내가지고 3분의 8,400만 원. 그러니까 기존의 얄라구전 그 LED 전광판 광고판 막 우리한테 막 보기를 강요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가서 보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혁신적인 광고 플랫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솔루션이란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서 지금 영종도 인스파이어 가보셨죠? 그걸 가면 입구에 가동 중이고 10월 말에 마곡에 마이센터 큰 거 합니다. 요거 제가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께 이게 플레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요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대규모죠. 상당히 대규모다. 그래서 마곡에 가면 10월 말 되면 이제 본격 가동을 합니다. 마이스 센터입니다. 자, 이제 점점 제 미디어 파츠 예전에는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빌딩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빌딩들이 하도 늘어나니까 나다. 특히 이게는 마이스 센터니까 마이스가 이게 뭐 관광 뭐 컨벤션 이런 걸 합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건데요.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우디 LA 등도 그래서 LA도 이 사모펀드에서 제교에서 LA 후문에 의하면 LA 베버리 힐스 그 뭡니까 그쪽에 뭐 호텔에다가 뭐 한다 그런 후문도 있는데 그건 대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확산되는데 주가는 이렇게 아직도 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회사 총 발행 주식수가 한 2,900만 주인데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대충 한 750억. 미국에서 시총 750억은 정말 코딱지만 하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불 붙으면 업사이드가 크지 않겠나 싶은데 과연 어떨지.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상반기 실적을 나온 걸 이제 해석을 해드린 거고 과연 이렇게 순탄하게 갈지 그걸 제가 또 새로운 뉴스 나오면 우리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덜 새롭고
혁신적인 걸 제가 많이 먼저 공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것들이 다 구체화돼서 수치화됐다 하면 주가가 그냥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식 투자라는 건요, 큰 수익을 위해서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행동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일이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현이 안 되면 실패하는 거죠. 근데 만약 실현이 됐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 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아이고 나는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숫자가 나왔을 때 들어갈게요. 이러시면요. 그때 이미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겠죠. 그때 사가지고 숫자 나오고 남들 다 하는데 사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 정말 순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새로운 걸 미리 공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애쓰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서도 저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부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아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또 과감하게 또 손절도 하시고 그런 태도를 보이신다면 주식 투자에서 저는 결과가 좋지 않겠냐. 어쨌거나 10월 2일 시장은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눈여겨보면서 하면 대충 답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는 좀 어수선할 것 같아서 가볍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계속 노력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저의 최신의 정보를 늘 함께 하려고 애써 주십시오. 자, 10월에도 여러분의 특급 참모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을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한테 가서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은 수요일, 금요일 정시 전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